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좋은 일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거나 원하는 걸 얻으려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어요. 끌어당김 법칙의 본질은 뭘까요? 단순히 원하는 걸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세 가지 영원한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왜 지금까지 원하는 걸 끌어당기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 책의 저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 부부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에스더 힉스는 아브라함이라는 비물질적 존재들과 채널링을 통해 소통하며 이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채널링이라니?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실용적이고 논리적이더라고요. 제리 힉스는 에스더의 남편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함께 해왔어요. 이 부부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가르쳐왔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가득해요. 첫 번째 영원한 법칙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같은 진동을 가진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이에요. 저한테 일어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긴장했죠.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부정적인 잠정과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감정은 진동의 표시라고. 좋은 감정을 느낄 때는 높은 진동을, 나쁜 감정을 느낄 때는 낮은 진동을 발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진동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저는 면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신에 이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새로운 동료들과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함께 할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에 집중했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면접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어요. 긴장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면접관들도 훨씬 호의적이었어요. 결국 그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부족함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문제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결책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으로 끌어당겨지는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법칙은 의도적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냥 원하는 걸 상상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창조 과정에 참여해야 해요. 저도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그냥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의도적 창조는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책에서 제시하는 의도적 창조의 과정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삶,
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내 것이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몇 달 전부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냥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의도적 창조 과정을 적용해 봤어요. 먼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매일 30분씩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활기찬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운동 후에 상쾌한 기분,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 숙면 후 개운한 아침, 이런 감정들을 미리 느껴봤죠.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친구가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했을 때 바로 수확했고, 건강한 식당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가봤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자연스럽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도적 창조의 힘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창조 과정에 참여할 게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허용의 법칙이에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칙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걸 명확히 하고 믿기도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자꾸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너무 좋은 일 아닌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런 저항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해요.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고도 호스를 꺾어놓은 것과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허용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놓아주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고 우주의 타이밍을 믿는 거죠.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금이나 인맥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이 부족했죠. 예전 같으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허용의 법칙을 적용해봤어요.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했어요. 건강한 몸, 배우고자 하는 열정,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설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집착을 놓아줬어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났고 한 달 후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은 문제도 해결됐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허용의 힘이에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용할 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줘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항상 부족함에 집중했어요. 뭔가 모자라고, 뭔가 잘못되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현실들만 계속 끌어당겨졌고요. 하지만 지금은 풍요로움과 가능성에 집중해요. 물론 여전히 도전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해결책이 있다고 믿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에게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에너지가 좋아졌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요. 우연한 만남들, 예상치 못한 기회들, 작은 행복들이 일상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온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감정을 그냥 느끼고 흘려보냈는데 지금은 내 감정이 어떤 생각에서 오는 건지,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지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감정이 들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용성이에요. 이 책은 추상적인 이론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이 가득해요. 두 번째는 체계성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처럼 체계적으로 3가지 법칙을 설명한 책은 많지 않아요. 각 법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균형감이에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얄팍한 조언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거든요. 네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이 법칙들은 나이, 성별, 직업,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요. 학생이든 직장이든 사업가든 주부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검증 가능성이에요.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희망을 줘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우리에게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은 우리 내부에 있거든요. 이 책은 바로 그 힘을 일깨워줘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제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써요. 간단해요. 어제 감사했던 일 3가지, 오늘 기대되는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강력해요. 하루를 부정적인 뉴스나 걱정으로 시작하는 대신에 감사와 기대로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하루를 살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감정 체크 습관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기분은 어때? 이 감정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을까? 만약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더 나은 느낌으로 이동해 보세요. 절망에서 바로 기쁨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절망에서 화로, 화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희망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는 있거든요. 세 번째는 상상 연습이에요.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원한다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설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의 따뜻함,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의 상쾌함, 이런 감정들까지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네 번째는 기회 포착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종종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와요. 우연한 만남, 갑작스러운 제안, 직감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직감 따라가기 게임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이유 없이 끌리는 것을 따라가 보는 거죠. 어떤 카페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다거나 이런 직감들을 따라가 보면 종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는 주변 환경 정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리적인 공간도 정리해 주세요.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깨끗하게 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세요.
이건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연습해야 강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의 3가지 영원한 법칙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 의도적 창조의 법칙.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법칙이었어요. 세 번째, 허용의 법칙.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칙이었죠. 이 3가지 법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진동을 맞추고 의도적 창조의 법칙으로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허용의 법칙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경험한 변화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 보기,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 체크하기,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 보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즉시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에요. 오늘 원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정도 실천해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도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은 것들부터 말이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 화가 난다면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슬프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여정은 다르거든요. 내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는 행동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행동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행동도 취해야 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어요. 뭔가 창조적이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의도적 창조의 법칙을 적용해봤어요. 먼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는 취미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웃으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 집중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죠. 마지막으로 기회가 오면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도자기 공방 체험 쿠폰을 받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라고 하면서 안 갔을 텐데 이번엔 바로 신청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도자기가 지금은 제 가장 큰 취미가 되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창조적인 에너지도 느끼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아요.
또 다른 경험을 말씀드리면 몇 달 전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처음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랬어요. 왜 저렇게 하지?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해보니 제가 갈등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 상황만 끌어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갈등보다는 화합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고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생각했죠.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갈등의 빈도도 줄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더 많이 하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일, 인간관계, 건강, 취미, 심지어 작은 일상의 순간들까지도 말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비의 중요성이에요. 책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직장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이런 대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명확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적 안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기분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좋은 감정을 느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고, 나쁜 감정을 느낄 때는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쁜 감정이 들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저항하는 대신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보르텍스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적으로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보르텍스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더 쉽게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왜 기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게 돼요. 단순히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원리들을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상사의 문제점에 계속 집중하는 대신에 조화로운 직장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방향으로 행동해 보세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는 대신에 화해하고 이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거죠. 건강관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병이나 증상에 집중하는 대신에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건강한 선택들을 하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들 말이에요. 재정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에 풍요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현명한 재정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내적 평화예요. 외부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내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예전처럼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직관력의 향상이에요.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지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개선이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하게 돼요. 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들이 형성되죠. 네 번째는 기회 포착 능력의 향상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가능성과 기회를 더 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섯 번째는 창조적 능력의 확장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해결책을 찾는 능력도 향상돼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죠.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감정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말이에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여정을 혼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